두드러기와 혈관 부종. 두드러기는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 피부 상층부의 혈관이 확장되고 부분적으로 부종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붉거나 흰색으로 융기된 팽진이 나타나고 그 주변의 피부가 붉게 변하는 발적과 홍반,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을 동반하는 피부 발진을 말합니다. 팽진은 모기에 물린 부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좁쌀처럼 작은 크기에서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크고 널쩍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신체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은 두드러기와 비슷한 기전으로 발생하지만 피부와 층이나 피하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국소적인 부종이 나타나며 두드러기와 달리 통증이나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혈관 부종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드러기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은 여러 기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피부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일종인 비만세포가 활성화되어 분비하는 히스타민에 의해 염증 반응이 일어나 피부가 부풀고 가려움이 유발됩니다. 급성 두드러기의 유발 원인은 음식물이나 식품 첨가물, 약물, 수혈, 곤충독, 감염, 접촉성 물질 등과 같이 외부로부터 노출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우유, 계란, 콩류, 견과류, 밀가루, 해산물처럼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식품이 주요 원인이지만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에 의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6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두드러기는 대부분 외적 요인이 분명치 않은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일부에서는 자가 면역 기전 등에 의해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두드러기 일부에서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압박, 진동, 온도 변화, 햇빛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요인의 두드러기의 진단은 임신 증상이나 유발 요인으로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긁힌 부위가 길게 선형으로 부풀어 올라온다면 피부 묘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운동이나 땀을 흘린 후에 목이나 가슴 주변부터 붉어지면서 따끔거리고 좁쌀처럼 작은 형태의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면 콜린성 두드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력에 따라 의심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이나 약물 등의 알레르기가 의심된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혈액 검사 및 피부 반응 시험 등으로 알레르기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직접 소량씩 섭취하거나 투약해보는 유발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의 약물 치료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히스타민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단기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경우 원인도 뚜렷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꾸준한 약물 치료와 관리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대부분 항히스타민제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일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항유 코트리엔제나 면역 조절제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증상으로 일부 급성 두드러기나 급성 혈관 부종은 저혈압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심각한 전신적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입이나 목 안쪽이 붓는 느낌, 호흡곤란, 쉰 목소리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후두 부종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원인 물질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의심되는 식품이나 원인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과로한 스트레스나 과로도 두드러기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